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은 최근 하루에 몇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지지부진한 백신 수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과 우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활 경제가 어려워진 10대, 20대의 여성들이 데이트와 성행위의 대가로 나이든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명 파파 활동의 확산으로 일본 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파 활동이라 불리우는 이 관계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부분이 10대, 20대 여성들이고 돈을 주는 남성들은 상당히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파파 활동이라는 말로 불러지게 되었으며 꽤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에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경기 침체가 오래되고 코로나 타격이 심해지자 이 파파 활동이 더욱 왕성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기사부터 보실게요. 성행위 없이 10만엔도, 성실한 여대생도 파파 활동에 빠져드는 절실한 상황. 배경에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궁핍이, 젊은 여성이 데이트나 성행위의 대가로 연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파파 활동. 왜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파 활동을 하는가? 파파 활동을 소재로 소설을 집필한 소설가 테시가와라 아키라 씨는 파파 활동을 취재하고 소설을 쓴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여름에 파파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던 건 지인 여자가 거리에서 스카우터에게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파 활동 어떠세요? 하고요. 단란주점이나 풍속점이라면 들은 적은 있었지만 파파 활동의 스카우트라니 처음 들었어요. 2017년 후지TV 인터넷 TV에서 파파 활동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상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 자신이 파파 활동에 위화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파 활동은 육체 관계없이 부유한 나이 많은 남성과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며 돈을 받는 활동이며 아버지에게 돈을 챙기는 부녀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파파 활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매매인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 파파 활동이라는 새로운 호명이 생겨났지만 성관계로 보상을 받는 것은 성매매임은 틀림없으니까요. 하지만 파파 활동에 대해 살펴보니 지금까지의 매춘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인 것 같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 없이 식사를 하고 데이트만 1만엔, 많을 때는 월 10만엔 이상 받는 여성이 있었는데 식사만 1만엔 이상을 받으면 보통 알바를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 여부를 확실히 정해서 부자인 통큰 파파와 육체 관계를 맺고 매달 수십만엔을 버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통큰 파파를 만나지 못해 파파 활동 앱으로 식사 5천엔, 성행위 2만엔 정도를 조건으로 매번 파파를 찾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다른 아빠와 식사를 하고 그때마다 성행위를 할지 등 가격도 협상해서 정합니다. 통큰 파파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해외여행도 데려가주는 부유하고 지불 능력이 좋은 남성입니다. 매번 파파는 앱 등으로 그때마다 찾아야 할 아빠이며 매달 정해진 용돈을 주는 월정 파파라고 불리는 남성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과 파파가 만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파 활동 업계의 성공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교제 클럽을 통한 만남이며 교제 클럽을 통해 만나는 남성은 고액의 입회금이나 회부를 지불할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데다 신원도 나름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개런티를 낚아채거나 속이는 것에 문제가 적습니다. 또한 카바쿠라와 클럽 라운지에서 여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파파 활동으로 발전하는 사례들 중에는 통큰 파파를 알선으로 소개받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와의 만남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앱이나 SNS입니다. 요즘 파파 활동이라는 말이 퍼진 탓인지 부자도 아닌 남성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풍속점에 가는 감각으로 파파 활동 앱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용자들은 이것저것 뒤엉킨 모습입니다. 트러블도 자주 듣습니다. 파파 활동에서는 식사의 개런티나 성행위의 유무나 가격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합니다.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금액을 나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칭 의사라는 남자가 사실 거짓말이고 돈이 없다고 개런티를 받지 못한 여성의 체험담도 들었습니다.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바라키현과 니가타현에서는 파파 활동이 발단이 되어 여성이 살해된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파 활동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파파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와 학비나 학자금 상환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지불해주고 아이들은 부족한 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조달하면 좋았을 텐데 30년 전에는 당연했던 역할을 부모가 수행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경기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격차가 벌어져 부모 세대도 고민이 깊습니다. 수입이 오르지 않고 아이들에게 송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여파로 젊은이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학자금을 대출에 의지하며 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매월 8만엔의 학자금을
빌리면 연간 약 100만엔, 대학 졸업까지 빚이 4천만엔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만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결과 적객업이나 풍속의 일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생활과 풍속점 일을 양립하기는 어렵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낯선 남자 앞에서 벌거벗는 것은 싫어서 시간의 융통성이 뛰어나고 단시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팝파 활동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팝파 활동 제품은 자신입니다. 매번 자신의 상품 가치를 잔인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미래를 위한 팝파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성도 있습니다. 라며 기사는 마쳤는데요. 확실히 오래된 일본의 경제 침체와 코로나 재난으로 팝파 활동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타이틀만 보실게요. 현재 팝파 활동 시장에 흘러나오는 여자가 많다. 44세 독신 남성이 말하는 코로나 재난에서 만난 1회 5만엔 여대생, 애프터 코로나 팝파 활동. 이런 팝파 활동에는 일반 여성들만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유명 아이돌과 연예인들도 쉽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희망 10만엔, 세트 15만엔, 아이돌 사다케 논노, 고급 교제 클럽에서 팝파 활동. 기사에서는 중년 남성과 호텔에서 나오는 그룹 러브의 멤버 사다케 논노의 사진을 기재하며 중년 남성은 클럽에서 만난 팝파 활동의 아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다케 논노는 그룹에서 졸업하고 자신의 실명으로 교제 클럽에 등록하여 매우 비싼 요금을 받고 팝파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다케 논노 22세, A형, 정갈자리, 도쿄, 158cm, 45kg. 그 외 가슴 사이즈와 신체 사이즈가 기재되어 있고 TV, 무대 활동에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라며 희망 10만엔, 세트 15만엔이라며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트 15라는 것은 사다케 씨와 만나기 위해 교제 클럽에 지불하는 금액이며 희망 10은 성관계 진행에 있어서 사다케 씨가 희망하고 있는 수당의 액수라며 즉 사다케 씨에게 추가로 10만엔을 지불하면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어 기사는 사다케는 다수의 남자와 호텔을 출입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기사는 지금 팝파 활동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팝파 활동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부동산 회사 임원 남성이 해원제 교제 클럽에서 알게 된 당시 28세 여성을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살해해서 이듬해 3월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백수 남성이 매칭 사이트에서 팝파 활동을 권유한 200여 명의 여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매매로 인한 사건화는 있어왔지만 팝파 활동이라는 가벼운 말이 등장하면서 낯선 남성을 만나는데 여성 쪽의 심리적 부담감이 내려갔다는 측면이 있어 성매매에 빠질 가능성이 인터넷과 SNS의 융성으로 더욱 쉬워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재난의 생활 불안에서 팝파 활동에 몸을 던지는 여성이 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대가성 관계에 뛰어든 많은 일본 여성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기사 보실게요. 아빠 활동을 그만둔 여대생, 위험 없이 많이 벌 수가 없다. 마음에 남겨지는 깊은 상처. 팝파 활동의 거래는 뜻밖의 문제나 위험이 존재한다. 아빠 활동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의 비통한 목소리를 취재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카오리 씨는 처음으로 40대 남성과 만나 팝파 활동으로 성관계까지 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지만 모든 것이 끝나니 남성이 이것은 교통비라고 내민 것은 500엔이었다. 덧붙여서 카오리 씨에게는 첫 성경험이었다. 그때의 느낌을 카오리 씨는 슬프달까? 그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팝파 활동은 먼저 돈을 받아두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하게 요구하면 신뢰하지 않는가라고 불쾌해버리면 어쩌지 하는 기분도 들고 좀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금전만이 아닙니다. 호텔에서 성행위 중 무단으로 얼굴을 영상으로 찍혀버린 적도 있습니다. 유출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무섭습니다. 카오리 씨는 팝파 활동에서 만난 70여 명의 남성 중 약 40%의 남성과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현재는 상처로 인해 팝파 활동을 그만두었다. 현실은 팝파 활동을 한 여성만이 비난을 받는다. 여성 측도 내 탓이다라고 단정해버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다. 이것이 팝파 활동의 현실이다. 덧붙여본 기사는 여성 측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남성 측에도 위험은 따른다. 꽃뱀 사례도 있어 팝파 활동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기울이는 사회를 만들기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것이나 상처받은 여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아닐까. 그래야 여성도 남성도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사는 마쳤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성은 성과 젊음을, 나이든 남성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삐뚤어진 부모와 남성의 인식을 주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여성 인권이 낮고
일본에서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일본 여성의 첫 관계 상대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인륜적인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어느 나라나 매춘의 어두운 면은 있겠지만 일본은 너무나 쉽고 또 보편적으로 그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어 암울한 일본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매춘 관광국이라니 한국 여자들은 역사적으로 매춘부들이었고 그 딸들인 현재의 한국 여성들도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일본의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